안녕하세요, 친구들. 낮과 밤의 날씨 차이도 크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님 소개가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클라이밋 스카우트 5기 6조 비그린 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업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실 거죠?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 오, 다들 대답 잘해주고 있는 것이 선생님한테까지 들리네요. 맞아요. 오늘은 그린스쿨 라이프 스타일에 관해 배워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린스쿨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자, 먼저 그린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그린은 녹색을 의미합니다. 스쿨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학교입니다. 다음 라이프. 라이프는 생활이겠죠? 자, 마지막. 스타일은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색 학교 생활 방법에 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다들 준비됐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행성에 살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뜨거운 태양이 내는 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한 이유는 바로 태양 덕분이겠죠? 그런데 지구에게는 이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불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빛을 주고 있는데 지구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드는 이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구가 덮고 있는 이 이불은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온실기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를 통해 불을 켜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도 온실기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적당한 온실기체는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온실기체는 지구를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지난 여름에 많이 왔던 태풍,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기는 홍수, 또 반대로 너무 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땅이 갈라지는 가뭄 등 지구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점차 예고도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온실기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온실기체를 줄여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온실기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구도 지키고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공부해 볼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요? 일어나서 아침 먹고 씻고 학교 갔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또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면 저녁을 먹고 숙제도 하고 자는 이러한 일들로 대부분의 일과가 흘러가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가 자동차나 공장들과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녹색 학교 생활 방법 중에서도 식생활에 관해 알아볼 겁니다.
식탁에 토마토와 소고기가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식탁에 토마토와 소고기가 올라오는 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온실기체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토마토와 소가 만들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토마토와 소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이 과정에서 토마토는 밭을 갈아주면 되지만 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를 깎고 흙을 잘 메우고 식물을 심어서 소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농장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토마토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0.7kg의 온실기체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목장에서 소가 자라는 과정에서는 39.4kg의 온실기체가 발생합니다. 한 마리의 소가 자랄 때 소의 트름으로 메테인이라는 온실기체가 내뿜어지는데 그 양이 정말 많다고 해요. 토마토는 자랄 때 햇빛과 물만 있으면 잘 자라지만 소는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서 따로 풀이나 건초 등과 같은 먹이를 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에서는 온실기체가 발생하는 것이죠. 먹이를 만드는 데에도 온실기체가 발생할 테니까요. 이렇게 잘 생산한 토마토와 소를 운반해야 우리 식탁으로 올 수 있겠죠. 이때 토마토는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옮겨서 많은 양을 바로 팔 수 있지만 소고기는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기체를 더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와 소고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을 알아보았는데요. 토마토와 소고기, 여러분은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요? 그렇다면 토마토, 소고기 이외에도 어떤 재료가 얼만큼의 온실기체를 배출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야채들에 비해서 고기류가 더 많은 온실기체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버터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네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57.9kg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양파와 사과 등과 비교해보면 약 60배 정도의 온실기체를 더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온실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야채라고 해서 다 온실기체를 적게 배출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스파라거스가 내뿜는 온실기체가 무려 8.9kg나 됩니다. 이렇게 같은 야채에서도 온실기체의 양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기 위해 만드는 양식 새우, 양식 조개와 같은 해산물 재료도 온실기체를 많이 배출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연에 있는 해산물을 먹는 것은 비교적 온실기체 배출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서 봤던 버터, 치즈, 유제품에 해당되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합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유는 젖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소가 발생하는 온실기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버터나 치즈는 많은 양의 우유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 과정을 알면 온실기체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전 세계의 온실기체 배출량의 4분의 1은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동물성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8%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평균 식생활에서 온실기체를 배출하는데 육류와 유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식생활에는 고기와 유제품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단에 비해 식물성 위주의 건강식이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편인 것을 앞서 재료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죠. 요즘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로 인해 베지테리언, 비건 등의 야채 위주로 먹는 식생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채 위주의 식생활에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고기, 닭, 생선, 계란, 유제품 등에 따라 그 식생활이 달라지는데요. 선생님들과 몇 가지 알아볼게요. 먼저 플렉시테리언은 전반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되 경우에 따라 육류나 생선을 먹는 단계입니다. 페스코는 채식을 하면서 생선, 달걀, 유제품은 먹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건은 적극적인 의미의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성 제품 섭취도 자제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채식 생활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관심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자신만의 생활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후변화,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선생님들이 간단한 퀴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QR코드를 찍어서 퀴즈를 풀어봅시다.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과연 오늘의 퀴즈왕은 누구일까요?